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우리 가족의 뇌 건강 지킴이 정진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첫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어디냐 물었더니 뇌를 꼽았다고 하고요. 또 가장 걱정되는 질환으로는 뇌졸중, 또 치매 등의 질환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의 이런 느낌 좀 받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죠. 네. 우리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질병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장수하면 그 위험한 병이 뇌와 관련된 병들입니다. 그게 치매하고 뇌졸중인데 맞아요. 제 진료실에 오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제발 그 치매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아요. 치매가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가 치매고요. 맞아요. 두 번째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정말 나쁜 병이고 장애나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래서 뇌졸중은 정말 걸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한테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저한테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5가지를 골라왔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일까요? 네. 예, 뒷목이 당긴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두통이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마치 뭐 벼락 두통이라고 그래서 뭐 벼락이 터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두통을 호소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많은 특히 요즘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맑지가 않고 우리가 사람이 자고 나면 아침에 제일 머리가 개운하고 그렇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머리가 멍하고 맑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너무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비단 꼭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치매가 걱정이 됩니다. 너무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이 뇌졸중이 있는데 나도 뇌를 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이런 말씀하시는 예.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앓는 것을 보고 네. 두려워서 검사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어지럼증이죠. 두통하고 어지럼증. 갑자기 너무 심하게 어지럽고 뭐 비틀비틀거릴 정도로 어지러웠다. 또는 뭐 사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어지럽고 뭐 토하고 구토할 정도가 돼서 뭐 가까운 병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혹시 이게 뇌졸중 전조 증상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이 5가지 증상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 증상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저희가 좀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먼저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욱신욱신 아픕니다. 요거는 좀 흔하게 올 수 있는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네. 증상은 바로 두통 증상인데요. 네. 뭐 두통의 원인은 저희가 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성 두통하고 2차성 두통으로 나누는데요. 네. 자, 저희들이 이제 1차성 두통이라고 말하는 거는 특별히 뇌에 어떤 기질적인 병이나 이상은 없는데 본인 자신은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두통을 말하는 것이고 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두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편두통, 긴장성 두통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아요. 뭐 편두통이라고 해서 꼭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은 아니고요. 영어로는 제가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데 머리 전체가 마치 발작적으로 아픈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편두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1차성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2차성 두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뇌에 어떤 병이 있어서
그 병 때문에 두통이 유발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그러면 뇌 종양이 있겠죠. 머리 안에 종양, 혹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면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머리에 출혈이라든지 머리에 염증, 뇌에 어떤 혈관의 어떤 질환, 병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 두통. 근데 사실은 이런 2차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두통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고 어떤 중증 질환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저희 같은 신경외과 의사들은 지금 환자가 느끼는 이 두통이 1차성 두통인 건지 2차성 두통인 건지를 감별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인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1차선 두통이다. 뭐 특별한 원인은 없지만 좀 두통이 느껴진다. 이런 증상이라면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서운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뇌병변으로 인한 2차선 두통이라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2차성 두통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뇌가 아픈 두통이 생기는 발생하는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괜찮은데 점점 오후에 일도 많아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점점 오후가 될수록 두통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많은데 막 밤에 수면 중에 자다가 뭐 머리가 아파서 깬다든지 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가장 더 많이 아프다. 이런 경우들은 혹시 뇌 부종, 뇌가 붓는다든지 뇌 종양이나 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두통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진통제 약을 먹어도 듣지가 않을 정도로 심한 두통, 저희가 또 벼락 두통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네. 마치 번개나 벼락 치는 것처럼 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이런 두통은 우리가 꼭 주의를 가져야 되는 두통이고요. 뭐 구토가 동반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2차성 두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 두통의 증상이 어떤 눈 증상과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시라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을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뇌에 뭐 종양이나 뇌 혈관이 눈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거나 할 경우 물체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초점이 맞지 않는 복시 증상이 생긴다든지 네. 시야가 이렇게 흐리게 보이거나 시야가 일부가 가려져 보이는 시야 결손 증상이 생기는 것. 이런 두통은 2차성 어떤 두통, 병변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들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두통이 느껴질 경우에 올 수 있는 일차선 두통 외에도 이제 뭐 뇌병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질환 때문에 오는 이런 두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뇌병변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이런 증상이 최근에 종종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미리 한번 사전에 전화를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정진영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20대 트로트 가수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이제 머릿속이 네, 약간 네, 네. 멍한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이게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예, 이런 증상들 많이들 호소하시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브레인 포그형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에서 굉장히 흔하게 요즘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브레인 포그라는 거는 이제 포그라는 거는 안개라는 영어 단어죠. 네. 그래서 마치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뭐가 뿌옇고 맑지 않고 이런 증상들을 정확히 말하면 브레인 포그가 의학적 용어는 아닌데요. 아, 이런 그렇군요. 증상들이 잘 표현해주는 되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네, 이 딱인 것 브레인 같아요. 포그를 네.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면 보시면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항상 맑지가 않다.
뒷목이 뭉치고 머리가 띵하다. 자꾸만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고 명사가 잘 생각이 나지가 않는다. 또 금방금방 물건을 어디서 뒀더라 이렇게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눈으로 글을 읽거나 뭔가를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뭐 업무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심한 경우는 뭐 약간 말도 잘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뭐 젊으신 분들 뭐 30, 40대부터 해서 이제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좀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럴 법한 저중에 몇 개나 증상들이어서 있으세요? 예, 저도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좀 생겼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밝혀졌나요? 이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뭐 이 브레인 포그의 원인을 따져 보면은 네. 첫 번째는 뭐 인지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물론 있고요. 네. 두 번째 젊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고혈압. 보통 이제 고혈압은 저희 부모님이나 생기는 병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혈압이 본인도 모르게 점점점 40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생겨서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계속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고 뒷목이 묵직하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뇌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고혈압만 잘 치료하고 나면 갑자기 그 브레인 포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감, 부교감신경의 이런 조화,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저희들이 신체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저런 교감, 부교감 신경의 어떤 조화가 깨졌을 경우에도 뭔가 설명 안 되는 저런 두통, 어지러움,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어떤 자가 면역 기능의 이상이라든지 특히 호르몬의 어떤 이상,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적거나 했을 경우 또 뭐 여성이나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어떤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도 마치 저렇게 브레인, 뇌 쪽으로 뭔가 맑지 않고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 과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아마 브레인 포그를 일으키는 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질 좋은 수면을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갖기가 사실 현대인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 특히 같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점 수면의 질이 조금 나빠지는 경향이 많고요.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그 브레인 포그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 저희들이 전 인류가 몇 년 전에 전 세계가 다 코로나를 알았는데요. 그쵸. 이런 코로나가 주는 우리가 인류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롱 코비드라고 그래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심장이나 뇌 쪽으로 저런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최근 요즘 들어서 외국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유가 이제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둬도 되는지 아니면 치료가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저는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으면 그 브레인 포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뇌가 안개 낀 것 같은 증상이 생기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기질적인 이상이 뇌에 있는지 없는지, 뇌에 다른 이상으로 혹시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를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뇌에 대한 영상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이제 인지 기능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감 부교감 신경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보는 자율신경 검사 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뭐 빈혈이나 다른 감염 같은 혈액 질환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브레인 포그를 유발할 만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진단을 해서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브레인 포그의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문제다고 판단되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약을 쓰거나 치매 초기라고 판단되면 치매 약을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상은 없지만 그냥 자율신경계의 어떤 교감, 부교감 신경계의 문제라고 판단되면 자율신경계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면역 호르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놀랍게도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 의사들이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고 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해서 치료할 수 있는 브레인 포그의 치료는 이 브레인 포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그 전자파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죠. 최근 들어 전에는 없던 것이 최근 현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동영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약간 디지털 단식, 뭐 스마트폰 단식을 좀 하는 네. 디지털 디톡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단식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브레인 포그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그 브레인 포그 이거 치료하려면 무슨 약이 좋은가요? 뭐 좋은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좋은 약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 특히 결국은 뇌에 있는 이런 찌꺼기 물질들을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씻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브레인 포그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의 뇌 건강이 좀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진영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최근에 느껴졌던 이 뇌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라고 하셨고요.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져서 치매가 좀 걱정됩니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영양제 정도 드시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이게 본격적인 치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이게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부채 진료실을 찾으시는 분들의 아마 가장 많은 증상 호소 중에 한 분이 바로 딱 저런 지금 질문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인 네. 것 같아요. 60세이시고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시는데 치매가 걱정되고 지금 저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력으로 과연 뭐 부모님이나 가족력으로 치매 가족력이 있으신지 여부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에 치료 이력으로 영양제를 드신다고 하는데 뭐 영양제가 또 요즘에 굉장히 뇌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들 복용을 하십니다. 다양하더라고요, 종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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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사연자 같으신 분 같은 경우는 60세시고 네. 깜빡깜빡 건망증이 시작되셨는데 사실 이제 60세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흰머리도 생기고 뭐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로 생기는 인지기능 저하인지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깜빡거림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 건망증이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혈액 검사, 특히 뇌에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은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 보면 뭐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MRI와 MRA를 이거 매년 주기적으로 찍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현재는 약물 치료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이제 그 병력이 좀 있으시니까 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이제 뇌경색을 한번 앓게 되시면 약물 치료는 특히 항혈전제나 혈압약, 고지혈증약 같은 약들은 거의 평생 복용하셔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볼 수 있는데 MRI나 MRA 같은 그 영상 검사는 과연 해마다 계속 찍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뇌경색이 발병한 첫 1년, 2년, 한 3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1년 주기로 MRI를 검사를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MRI 상에서 혈관이 아주 심하게 협착이 있다든지 또 혈관이 부풀어진 어떤 동맥류 같은 병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그 이후 5, 6년까지도 추적 검사를 하는데요. 그냥 뇌경색만을 한번 앓으셨다고 하면 뇌에 대한 MRI나 MRA 같은 영상 검사를 계속 해마다 오랫동안 계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1, 2, 3년 정도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엔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또는 꼭 MRI나 MRA가 아니라 네. 뭐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매년까지는 촬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2이요. 네, 70대시고 네.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정진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머리 귀 위로, 네. 그러니까 이 두통이 아니고 그 귀 위로, 그러니까 귓볼 귀라고 그러나? 밤마다 좀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때로는 그냥 그 벌레가 겨다니듯이 슬금슬금 막 겨다니듯이 네. 이렇게 그렇게 그냥 뭐가 머릿속에서 벌레 겨다니는 것처럼 네. 그런 현상이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래서 한 1년 전에는 겁이 나서 신경외과를 갔었는데요. 네. 저기 이렇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몰라가지고요. 네. 그러면 신경외과에 가셔서 혹시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 보셨나요? 아니면 뭐 MRI 같은 정밀 검사까지 해 보셨나요? 그런 건 안 해보고요. 머리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붙여가지고 하는 검사던데요. 그냥 조그만 개인 병원이라서. 아, 네. 그러면 아마 뭐 뇌혈류 검사나 뇌파 검사를 하신 걸로 생각이 예, 됩니다. 네. 뇌파 검사. 예, 예. 네, 뇌파 검사를 하신 것 같고요. 혹시 그 벌레 기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찌릿찌릿하게 그런 통증 같은 걸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스멀스멀 간지러운 느낌이신가요? 스멀스멀. 아, 그러시고요. 머리가 자꾸 찌릿찌릿하고 신경이 가요. 네, 네, 신경 쓰시는 거고요. 우선 그 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게 있으십니까? 약 아무것도 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건강하셨네요. 예, 예. 아, 네, 네, 약 네. 있어요. 지금 뭐 저희가 말씀하시는 증상은 우리 뇌 두피 쪽에 생기는 말초신경 증상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뭐 뇌나 뇌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은 아닌 걸로 다행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또 혈압 당뇨도 없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연세가 70세가 되시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뇌 속에 어떤 혈관의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하신 검사일까요? 뇌 MRI 검사를 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로 가나요? 어느 쪽으로 가셔도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정도 장비가 있는 규모의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니 신경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 신경과예요, 신경외과예요? 두 과 다 상관없으세요. 신경과 아, 그래요? 가셔도 되고 신경외과 가셔도 됩니다. 예. 네. 자, 아유 이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뇌 건강 잘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세입니다. 네, 60대시고 자,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정진혜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5세이고요. 한 10년 전부터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다리 인대 재건수를 받고 난 이후로 네, 걸음걸이가 자유롭지가 못해서 자주 넘어져요. 네, 그러고 나서 머리가 찌릿찌릿 전기통하는 것처럼 아프다가 네, 또 한 번씩 번개 치는 것처럼 막 아프다가 욱신욱신 아프다가 그러다가 한 번씩 화가 막 차면 네, 한 5분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또 멀쩡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다리 재건술 하고 나서 1년에 2번 넘어지면서 다리가 또 골절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네. 화장실 간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응급실까지 갔다 온 기억이 전혀 안 나갖고 애들이 엄마 응급실 갔다 왔어 말을 안 하면 제가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2주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머리에는 이게 두피가 부어 있어서 머리채를 자꾸 막 당기는 것처럼 아프고 베개를 벨 수가 없어요. 근데 CT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네. 퇴원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프고 머리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처음에는 물렁물렁하고 쏙 들어가더니 지금은 딱딱하면서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아파갖고 이거 MRI 검사를 해봐야 되나 하고 하던 도중에 박사님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증상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치 번개 치는 것 같이 아픈 두통이 있다는 거 한 가지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가 약간 걸음걸이가 보행이 조금 자꾸 넘어지시려고 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게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다리 쪽의 인대 수술과 관련된 것인지 혹시 아니면 중추신경과 관련돼서 생기는 자꾸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고 하시는 게 혹시 뇌 중추신경에서 오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이 또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마치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고 저희들이 흔하게 표현하는 기억이 잠깐 나지 않는 의식 소실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3가지 모두 뇌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CT를 찍으셔서 이상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CT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떤 출혈이랑 석회화 2가지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그런 병이 아니라면 CT 검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더군다나 기억이 나지 않고 이런 증상들까지 있다고 하면 뇌 MRI, MRA 검사를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뇌 MRI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한번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뇌 건강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제 뇌 건강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치매하면 일단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하면 이제 의심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 명확하게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수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로 치매 증상인데요. 사실 치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름의 치매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라고 말하는 병이죠. 네. 혈관성 치매란 건 그래도 어떤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말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저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네. 자, 가장 흔한 이제 치매죠. 네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 네. 더 쉽게 표현하면 뇌에 찌꺼기 물질들이 뇌에 자꾸 끼고 침착하는 병입니다. 네. 저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자꾸 침착되면서 거기서 독성 물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론이라고 말하는 뇌 신경세포가 자꾸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천천히 포괄적으로 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전반적인 인지 능력 그리고 기억력이 소실되는 그런 병이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이름이 좀 네네. 어려운데요. 네네네. 이게 어떤 성분인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왜 생기는지 왜 뇌에 침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연구 결과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치매 증상이 이미 나타난 환자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미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한 10년 전부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저 치매를 유발하는 이상 단백질 물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그런 나쁜 찌꺼기 물질들이 뇌에 쌓이다 보고 10년 가까이 쌓이다 보면 뇌세포들이 이제는 사멸하고 뇌세포들이 기능을 못하면서 치매 증상이 발현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치매와 관련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얼마나 좀 빨리 발견하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발견할수록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병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자꾸 60대가 되셨는데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기억력이 좋았던 정상의 무증상 단계에서 뭐 어떤 분들은 60대, 어떤 분들은 70대 또는 더 빨리 오시는 분들은 한 50대에도 자꾸만 기억이 너무너무 건망증이 심해진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건망증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단계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인지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증상인지를 그 깜빡거림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저 건망증 단계에서 저희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를 굉장히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낮고 정상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노화로 따른 노화에 의해서 동반되는 기억력 저하, 건망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저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다면 알츠하이머의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가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여주고 억제해주는 약물은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즉
조기 치료를 해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늦추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것이 치매의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치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병원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검사가요. 일단 기본적인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하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병원이나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네. 그 다음에 치매가 오는 원인이 혹시 다른데 있지 않는지, 기질적인 원인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뇌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니까 영상 검사, 즉 MRI 검사가 필요하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MRI가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다고들 알고 계신데 최초의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MRI를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MRI를 이용해서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지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치매를 조기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라도 이제 나의 건망증이 치매일지 아닐지 좀 걱정이 되시는 고위험군에 계신 환자분이라면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뇌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좀 많은데요.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나요? 네, 맞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68세 남성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뇨를 30년 전부터 알아가지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한 2년 전부터 그 머릿속이 그 안개 낀 것 마냥 그 깨끗하지는 못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 보행을 하는데 제 생각엔 갈지자로 가는데 제 3자가 볼 때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모병원에 가가지고 MRI하고 MRA를 찍었거든요. 네. 찍었는데 그 뇌 동맥류 뭐 3mm 이하짜리가 2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선생님한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어지럼 증상이 약간 있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게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MRI도 찍고 MRA도 찍었는데 이상이 없고 피 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저 나름대로 참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박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선 그 증상이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한 가지는 이제 걸으시는데 이게 갈지자로 걸으신다고 본인 느끼신다는 부분. 예. 사실은 제3자가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뇌에 생기는 병 중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병들이 특히 뇌의 소뇌라든지 뇌의 숨골 쪽에 어떤 병변, 뇌 종양이나 뇌경색 같은 것이 있으면 몸의 중심이 안 잡히고 걸음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반드시 MRI 검사를 해서 뇌에 그런 병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검사를 하셔서 뇌에 그런 종양이나 뇌경색 소견은 없으신 걸로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검사를 하시면서 혈관 검사까지 같이 하셨는데 동맥류가 발견되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크기가 많이 크지 않으면 반드시 수술하지는 않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MRI를 같이 찍으면서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추적 검사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되신 것 같은데 그쪽 병원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머리에 안개 낀 것 같고 걷는데 갈지자로 걷는 것 같은 것은 동맥류로 인한 증상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동맥류가 뇌의 숨골을 누르거나 압박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동맥류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동맥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은 동맥류이기 때문에 동맥류와는 무관한 증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 이상이라든지 호르몬 이상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브레인 포그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그런 간단한 추가적인 검사, 이미 MRI는 정밀 검사까지 하셨으니까 간단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상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장님,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네. 네. 뭐 우리가 그 생각해 보시면 뭐 물이 흐르는 뭐 시냇물을 생각하면 계속 맑은 물이 흐르기 위해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 맑은 물이 흐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이 뭔가에 문제가 생겨서 흐름이 멈춰서 웅덩이에 고인 물을 생각하면 물이 탁해지거나 또는 물이 더 심해지면 썩을 가능성도 있어지겠죠. 그렇죠. 사람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좌식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현대인들이 많은데요. 앉아 있으면 다리나 이런 허벅지가 굽혀지면서 혈관도 접히고 혈액순환도 정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네.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혈액도 고이게 되면 혈액에서 염증성 반응도 생기고 또 혈전, 피 딱지 같은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치매도 그렇고요. 뇌졸중도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그 전화 주신 분처럼 다른 이유로 뭐 걷는 거나
보행이 이상하거나 어지러운 문제로 MRI를 찍고 MRI를 찍어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신 거거든요. 뇌졸중에 굉장히 위험한 병을 조기에 발견하신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뇌졸중은 조기 진단이 가장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뇌졸중이거나 주변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셔서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는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뇌를 검사할 수 있는 거는 CT하고 MR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CT는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5분 이내에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는 응급실에서 보통 저희들이 많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CT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뇌의 출혈 그리고 석회화 뭐 쉽게 말하면 저 뼈 부위죠. 그런 것들을 CT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CT로 모든 뇌에 생기는 병들을 다 볼 수는 없고 그쵸. 뇌경색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뇌 MRI 검사가 있는데요. 정말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 MRI를 찍어야 됩니까? MRA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요즘에는 전에는 그냥 MRI 찍습니다 하면 저걸 다 포함하는 말이라서 환자분들이 별로 질문을 많이 안 하셨는데 네. 요즘은 정보가 많아지시고 환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는 MRI를 찍어야 됩니까? A를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맞아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헷갈려요. 근데 두 가지가 보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쵸. MRI는 뇌에 다른 뇌 경색이 있다든지 뇌가 치매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뇌에 어떤 종양 같은 어떤 그런 병이 숨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MRA는 뇌 혈관만을 따로 추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 검사 모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검사만 하신다면 검사는 한 반밖에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해야지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뇌졸중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있잖아요. 이거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전의 마지막 신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약자로도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그거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영어에 빨리 간다는 fast라고 해서요. 네네. 영어의 fast의 F입니다. 첫 번째 F는 face, 얼굴이죠. 한쪽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거나 물이 한쪽으로 먹는데 샌다든지 이런 네네. 안면 마비가 생기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fast의 A는 arm입니다. arm, 팔다리, 특히 한쪽 팔다리만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다. 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또 말이 빨리 안 나온다거나 발음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마지막 T가 빨리 타임, 시간이 중요하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예. 응급실이나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fast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좀 쉬울 것 같아요. FAST 해서 얼굴, 팔다리, 말이 어눌해지면 T. 타임이 중요하다. 네. 치료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뇌졸중 전의 마지막 신호, 패스트라고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또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치료의 시작이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뇌질환 치료와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로 일단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 병이 뇌졸중이나 치매, 뇌에 생기는 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기저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깜빡깜빡하는 거를 단순한 노화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뇌 쪽이 혹시 다른 기억력을 저하시킬 만한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그래서 제 지인들이나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모두 뇌졸중, 치매, 가족력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40세 이상이면 반드시 뇌 영상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CT나 MRI 같은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뇌졸중 이런 병들을 뇌에 생기는 병들을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일단 식습관이겠죠. 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짜지 않게 저염식을 먹는 것, 그리고 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 네. 그리고 육류보다는 식물성 식단을 이용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당부드리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랬죠. 뇌에 제일 좋은 영양제는 맞아요. 유산소 운동. 뇌 혈액순환을 네. 좋게 하는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이 제가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뇌 건강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듣고 보면 다 저희가 아는 거예요. 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뇌 질환들 살펴봤고 그에 따른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진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